요즘 건축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한옥. 누구나 한 번쯤 유유자적 한옥에서의 여유 있는 삶을 꿈꿔보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옥을 지으려고요. 하늘 바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힐링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한옥.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껏 힐링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테라스 형태로 늘려놨는데요. 결국은 일이 터진 거죠.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한옥을 지으려다가도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잘못 지었다간 불법의 낙인 찍히기 십상. 규제에 막혀 좁아지고 불편해졌다는 한옥의 안타까운 속사정 한번 들어보자. 쉴 틈 없이 달리고 달리는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힐링. 요즘 이 힐링이 대세로 떠오르며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리 오너라. 뭔가 걸음걸이부터 여유가 생기는 듯한 한옥마을. 왠지 이곳에선 시간도 천천히 흐를 것 같은 편안함에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네, 현대적인 건물들도 많고 또 한옥도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살면은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은데. 전 옛날부터 꿈이 한옥에서 사는 거였어요. 현대인들의 한옥살이에 대한 로망이 커지면서 그간 줄어들었던 한옥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햇살이 안으로 들어오는 점, 마당을 누리는 점, 그리고 여름에 무엇보다 덥지 않아요. 단열이 지붕에서 그 들어갔을 때 시원함,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분들이 한옥에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한옥 열풍 속에서 한옥에 살기 위해 또는 한옥에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개조나 신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주거 공간과 한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을 신축 중인 박영식 씨. 사실은 그 빌라를 지어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를 짓게 되면은 여기 한옥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한옥의 풍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좀 보는 거를 감안하고 이 동네에 그 한옥이 들었으면은 모든 집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좀 더 풍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옥을 짓게 된 동기예요. 큰 맘 먹고 계획한 공사.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를 좀 처마를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내고 그 집도 좀 그 건폐율이 좀 많아서 넓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뭐 좀 집이 너무 조그맣게 지어져서 불만인데 그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죠? 저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현행 법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라? 법 때문에 한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 남은 일생을 한옥에서 살고 싶어서 한옥 신축을 계획했다는 황군자 씨. 뭐 십몇 년 동안 외국 생활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예전에 가까이 있고 이 안에 살고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화성의 진짜 진가나 아름다움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올해 내가 한갑인데 한갑인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로 한옥을 지으려고. 그런데 황군자 씨 역시 한옥을 지으며 뜻하지 않은 규제의 난관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법대로 짓자니 생각보다 훨씬 좁아지는 한옥. 한옥 짓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까지 했다고 한다. 한옥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뭐 처마라든가 지붕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땅 면적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면적도 안 나오면서 이거를 또 한옥이 기본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도
공간 활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 다용도실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약간은 좀 부담이 돼서 망설였는데 도대체 한옥 건축을 망설이게 하는 규제의 정체는 무엇일까? 기존에 저희 그 건축법에 의하면은 한옥의 경우 처마 끝선이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를 이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한옥을 지을 때 처마선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0.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처마가 길게 뻗어 있는 한옥의 특성상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반 건물에 비해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 이웃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북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도록 했는데 이 역시 한옥은 남쪽에 마당을 두고 북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북 방향 1.5m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더군다나 조그만 한옥에서 그 뒤에 쓸모없는 공간을 1.5m씩 주면서 비워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베란다 역할을 하는 반침 공간이 모두 건물 면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반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면적에 산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선을 할 때도 기둥을 증설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면 일일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한옥 설계사는 시공이나 리모델링 문의를 받을 때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벽면이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면적은 굉장히 좁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제 그런 규제 사항에 의해서 이제 한옥을 짓지 않고 양옥이나 이제 서양식 주택으로 그냥 전향하는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한옥의 이제 뭐 애스러운 우리의 이제 전통 양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까운 따름이죠. 한옥 리모델링을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본 곳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 서촌의 한 한옥 음식점 겸 게스트하우스. 운치 있는 한옥에서의 차 한 잔, 식사 한 끼를 즐기기 위해 찾는 손님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곳이다. 더 맛있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도 풍경이 좋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참 고향에 온 기분이죠. 한옥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가며 이곳을 지었다는 신재필 대표. 시간이 갈수록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지만 그만큼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하는데 자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 안에서의 어떤 건폐율 안에서 자체조차도 많이 그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옥을 짓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민원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했다가 150만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까지 맞았다는 신 대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그 한옥 분위기를 최대한 맞춰서 지금 이런 처마를 한 30cm 정도 늘리게 됐는데요. 결국은 일이 터진 거죠. 구청 직원이 와서 이제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한옥이 원래 뭐 몇십 층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층에다가 이렇게 이제 좀 확장을 해놓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많은 이제 다른 그런 집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네. 마음만 먹으면 멋들어지게 지어서 웰빙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생각대로 짓고 수리하자니 불법이란다. 그렇다고 법대로 하자니 집도 좁아지고 한옥에 뭣도 살지 않고 아이고 이거 참 한옥살이가 쉽지가 않네. 한옥 짓기 망설이게 만드는 규제 아니 도대체 왜 만든 거래요? 한옥 짓기 왜 어려워요? 처음에 한옥 규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현대의 건축법이라는 게 한옥만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현대 건축물을 기준으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옥은 처마선도 길고 그리고 또 기둥이 목재로 돼 있어서 빈번한 수선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일반 건축물 기준의 각종 규제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요즘 그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우리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옥을 지으려면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나요? 현재 건축법 자체가 한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맞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면적이든지 반침 등 이런 법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하기 위해 담당 부처의 현장 실사도 진행됐다. 한옥에 생활하시면서 특별하게 이제 불편을 느끼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옥에 살다 보니까 집이 거의 다 목재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제 썩거나 틀어지거나 그러기 쉬운데 나중에 살다가 이 부분만 한 군데 부분만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걸 다 신청해서 허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동안 살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쏟아내는 한옥마을 주민들. 남들이 그저 부럽다고만 생각했던 한옥살이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갖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나왔다. 한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 단열도 있고 그러지만 수납 공간이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이제 건축 면적에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관침으로 한다든가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거를 허가를 해주고 그걸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다. 한옥이 상대적으로 전통 건축 양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축법과 같은 현행법에 부합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한옥의 고유미는 살리면서도 현대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규제 개선 작업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난 6월 4일부터 개선 내용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한옥을 지을 때 처마선을 대지 경계선까지 뻗을 수 있어서 대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옥의 멋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됐다. 또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북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정도 0.5m로 크게 완화됐고 반침 등 별도의 공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건축허가 대상이었던 기둥 수리 역시 밑단 60cm 이하를 수선할 때는 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금폐율이라든지 또 각종 이제 규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저하셨다면 아마 이번 저희 규제 개선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금 이제 한옥을 지으려는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선 이후 한옥 시공 현장에도 활기가 붙었다. 최대한 한옥의 멋을 살리고 실용성을 높인 시공이 가능해지다 보니 짓는 사람도 신바람이 난다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두 마당을 앞마당과 바깥마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법으로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마당이? 물론이죠. 지금 굉장히 많이 한 1m 정도 이상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옥 건축에 대한 그동안의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황군자 씨. 이제는 새로 지어질 한옥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규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꿈꿨던 마당도 좀 넓어진 것 같고 방도 대청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게 널찍널찍한 거 하게 되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불편한 그 짜투리 공간들을 많이 없애고 앞마당을 시원하게 이제 비워둘 수 있으면서 내실 있는 공간들을 주거 공간 내에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찾게 되고 더 많이 이제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옥에 부는 혁신의 바람은 이제 분야를 초월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한 한옥 건물. 주택은 아닌 것 같고 한식당? 게스트하우스?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치과예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데 치과라고요? 여기는 한옥으로 지어진 치과입니다. 응, 여기가 치과? 아하! 그 남녀노소 누구나 입구부터 심장 벌렁거리게 만든다는 공포의 치과? 여기가? 그 치과가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으니 뛰는 가슴 진정시키기엔 분위기 딱이다 딱! 다른 치과보다는 나무들도 좀 더 많이 쓰여 있고 빛도 내부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간도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좀 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스태프들하고 좀 더 가깝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한옥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치과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무섭고 차갑다라는 건데요. 친숙한 치과에 한옥에 치과가 있다 보니까 환자가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된다고 하세요. 의료기관인 만큼 각종 수납 공간이 절실했지만 이 한옥치과 역시 그동안 규제에 묶여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엄두도 못 냈던 상황. 천마 밑에 수납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치과의 폭을 좀 넓힌다든지 증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런 규제 법안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웠었어요. 규제 개선과 더불어 이제 조금 더 폭넓게 한옥을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는 이지원 원장. 앞으로 이곳 치과처럼 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한옥의 문화를 더 널리 또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의료기관들이 또 한옥으로 들어와서 더 친숙하고 환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늘 새로운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을 살리고 현대적 감각에 맞춰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 만들 아름다운 혁신이 아닐까?